오늘은 일본 에도 시대 때 형성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유곽촌 요시와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유튜브 측에 제재로 영상이 삭제되어 대본부터 아예 새로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요시와라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요시와라는 일본에서 유명했던 유곽촌 사이에서도 그 크기가 가장 컸었고 가장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요시와라는 20세기 중반 일본의 성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긴 후에야 사라졌죠. 그러니까 무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시와라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이루어지는 유곽인 동시에 에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형 상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장 유명한 상권이라고 해도 보통은 시대가 바뀌면서 시들해질 법도 한데 요시와라는 수백 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죠.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은 요시와라가 어떻게 30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요시와라의 역사와 뒷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시와라가 등장할 수 있었던 에도 시대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은 유곽촌이나 성을 사고 파는 지역을 떠올리면 음습한 골목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시와라는 일반적인 유곽과는 다르게 화려한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광고까지 하면서 상권을 형성했죠. 상권이라는 게 유녀들도 많았고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녀를 통한 상권이 아닌 정말 지금의 번화가처럼 가게와 음식점, 주택까지 다 있었습니다. 요시와라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에도 시대가 공창제를 시행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국가에서 성매매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주와 업계 종사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공창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일본은 꽤나 오래전부터 유곽을 형성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토의 시마바라는 요시와라보다 앞서서 생겨났었던 유곽이죠. 요시와라가 생겨난 것은 에도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갈대밭이 무성했던 에도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에도 막부의 공사가 한창일 때 남성 노동자들이 에도로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에도 근처에 유곽도 생겨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생겨났던 유곽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법으로 생겨난 유곽들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막부 근처에 유곽이 많다는 사실은 막부 입장에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이었죠. 막부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유곽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하고 있을 때 교토에서 올라온 쇼지 지네몬이라는 포주가 유곽을 한 곳에 모아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부에 청원을 합니다. 막부 입장에서도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유곽들을 한 곳에 모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껄끄러운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받아들였죠.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던 유곽들은 에도의 니온바시 근처로 옮겨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유곽은 자연스럽게 유곽촌을 형성하고 요시와라라는 이름이 붙었죠. 처음 생겨난 요시와라는 생각보다 인기가 더욱 높았습니다. 요시와라는 순식간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에도 막부 근처까지 퍼져왔죠. 막부에서는 다시 한번 요시와라를 옮기라고 명령하지만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갑자기 터를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1657년 봄, 에도의 대형 화재인 메이레키 화재가 일어나죠. 메이레키 화재는 에도 지역의 70%를 태웠고 10만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화재입니다. 화마가 에도를 덮친 것이죠. 전례가 없던 대형 화재는 요시와라 역시 모두 태워버렸고 살아남은 이들은 결국 터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요시와라는 현재의 니온츠미 부근으로 옮겨졌고 신 요시와라라고 불리게 되었죠. 오늘날 영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에서 접하는 요시와라는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던 신 요시와라입니다. 요시와라의 설립부터 신 요시와라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요시와라가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곽이라는 개념은 일본에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유곽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상권인 유곽촌은 일본 각지마다 존재했었죠. 그 수많은 유곽촌 사이에서 요시와라가 단연 1등이었던 이유는 바로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에도는 막부가 위치해 있는 정치의 중심지였죠. 참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계 인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계 인사들의 접대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보는 눈이 훨씬 많은 현대에도 즐비하는 접대 문화가 에도 시대에는 없었을 리가 없겠죠. 요시와라가 접대 장소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오이란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오이란이란 유럽의 코르티잔이나 그리스의 헤타이라와 같은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높은 계층을 상대하는 수준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헤타이라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에 있고 코르티잔은 조만간 영상이 올라오니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이라는 에도 시대 당시 일본의 어느 지역을 봐도 인기가 높았지만 특히 요시와라의 오이라는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시와라에서 유행하는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했죠. 현대로 치면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 막부 근처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함께 높은 수준을 자랑하던 오이란들의 인기로 요시와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규모도 커졌죠. 에도 중기에는 아예 유곽촌을 넘어서 음식점이나 극장과 옷가게와 같은 업소들까지 들어서면서 대형 상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정계와 가깝다는 것과 오이란이 요시와라의 전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일본이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넘어가던 때 요시와라의 인기는 시들기 시작했죠. 성을 사고 파는 것에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정치의 중심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시와라는 유곽을 중심으로 구성된 에도 최대의 상권에서 순식간에 평범한 유곽촌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성을 파는 오이란들의 인기보다 유곽에서 노래와 연주 같은 예능만을 담당하던 게이샤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유곽에 머무는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남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죠. 그럼에도 요시와라는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를 지나 슈와 시대까지 굳건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인기는 예전만 하지 못했지만 구축했던 거대한 상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시와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은 1957년 봄, 일본에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합법에서 불법으로 변했을 뿐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봐도 불법으로 장사하는 업소는 존재하니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유곽과 유곽촌이라는 개념이 다른 매장으로 위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죠. 현재 일본에는 유곽과 유곽촌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을 사고 팔았던 역사와 깊이가 남다르다 보니 쉽게 없어지기는 힘든 것이죠. 당연히 유곽이라는 사업장은 떳떳하지 못한 장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냈던 것은 유곽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둘러싼 것들이었죠. 애초에 에도라는 도시 자체가 군사도시였던 것을 미뤄봤을 때 상당히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는 언제나 여성들을 향한 강요가 많았죠. 에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여성들의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서 혹은 빚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인지 유곽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통제당해야만 했었죠.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통제된 구역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애를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꽃다운 나이에 생계를 위해서 팔려와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곽의 주인들은 주기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딸을 팔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에도 시대 때는 자신의 딸을 파는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죠. 이렇게 팔려온 여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하나는 높은 계층에 속하는 남성이 여성을 첩으로 삼기 위해서 유곽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가거나 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죽거나 다시 팔려가는 것 아니면 평생 누군가에게 착취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암울한 상황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팔아넘긴 이들이 자신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지해야 할 나이에 그들의 손으로부터 팔려가게 된 처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도 안 되죠. 19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요시와라는 오늘날에 다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과거의 돈과 성의 교환이 난무하던 추악한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현재에도 요시와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곽촌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오늘날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요시와라에 설치된 신사에서 참배를 하는 문화도 있다고 하죠. 일본 에도 시대 때 형성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유곽촌 요시와라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